안녕하세요. 느낌 한 조각입니다. 인생이란 참 알 수 없는 길입니다. 어느 날은 걷는 길마다 꽃이 피고, 어느 날은 멀쩡히 있던 삶이 무너집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상처받고, 사랑했던 사람과 이별하고, 삶의 방향을 잃은 채 한참을 헤맬 때가 있죠. 절망은 그렇게 소리 없이 우리 삶에 찾아옵니다. 우리는 그때 비로소 인생에 대해 진지하게 묻기 시작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되었을까? 이 어둠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오늘은 그런 절망의 한가운데에서 나를 다시 일으켜 세웠던 10가지 지혜를 나눠보려 합니다. 이 영상의 마지막 문장까지 함께 해주신다면 당신의 마음에도 작은 빛 하나 켜지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첫 번째 지혜, 모든 것은 지나간다. 한때는 도무지 끝나지 않을 것 같았던 아픔도 시간이 흐르니 결국 기억 속 먼지처럼 사라졌습니다. 가장 괴로운 감정도, 가장 깊은 절망도 시간이라는 강을 건너면 흐려집니다. 이것은 고대 페르시아의 왕들이 반지에 새겨 넣었던 문구입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기쁠 때는 겸손하게, 슬플 때는 희망을 품게 하는 지혜의 말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여러 번의 절망을 경험합니다. 어떤 때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어떤 때는 건강을 잃고, 어떤 때는 꿈을 잃습니다. 그 순간에는 세상이 끝난 것 같고, 앞으로 평생 이 고통을 안고 살아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돌이켜보면 그렇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아픔은 서서히 무뎌졌고, 새로운 희망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더라도 견딜 만한 무게가 되었습니다. 자연을 보면 이 진리를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춥고 긴 겨울이 와도 봄은 반드시 옵니다. 폭풍우가 몰아쳐도 언젠가는 맑은 하늘이 됩니다. 밤이 아무리 깊어도 새벽은 찾아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일도 지나가고 나쁜 일도 지나갑니다.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그것을 받아들이면 마음이 한결 편해집니다. 두 번째 지혜, 절망은 나를 다시 보게 한다. 삶이 평온할 때는 몰랐습니다. 무엇이 소중한지, 나는 누구였는지. 그런데 바닥에 떨어져 보니 나는 처음으로 진짜 나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절망은 삶을 깨뜨리는 것이 아니라 가장 깊은 곳에서 나를 성찰하게 합니다. 옛 그리스의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말했습니다. 검토받지 않은 삶은 살 가치가 없다. 절망의 시간이야말로 내 삶을 깊이 들여다보는 소중한 기회입니다. 평생 바쁘게 살아오면서 놓쳤던 것들이 보입니다. 가족과 함께한 소소한 시간들, 친구와 나눈 진솔한 대화들, 혼자만의 고요한 순간들, 이런 것들이 정말 소중했구나 하고 깨닫게 됩니다. 돈도 명예도 아니었습니다. 사람이었고, 관계였고, 마음이었습니다. 당신이 지금 슬픈 이유는 마음 깊은 곳에 여전히 꿈과 희망이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완전히 포기한 사람은 슬프지도 않습니다. 슬픔이 있다는 것은 아직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세 번째 지혜, 남과 비교하지 않는다. 그 사람이 잘 되는 것처럼 보여도 그 속에도 말 못할 고통이 있습니다. 겉으로 화려해 보이는 인생도 내면은 얼마나 흔들리는지 알 수 없습니다. 비교는 절망의 시작입니다. 삶의 속도는 모두 다르고 인생엔 정해진 답이 없습니다. 남보다 늦게 피는 꽃이 더 진한 향기를 품듯 당신의 삶에도 반드시 때가 옵니다. 요즘 세상은 비교하기 쉬운 세상입니다. SNS만 켜도 남의 행복한 모습들이 가득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편집된 삶입니다. 고통과 슬픔은 감추고 행복한 순간만 보여주는 것이죠. 비교하는 마음이 들 때는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저 사람도 나와 같은 인간이다. 기쁨도 있고 슬픔도 있을 것이다. 완벽한 사람은 없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나는 내 인생의 주인공이라는 것. 다른 사람의 인생을 부러워할 시간에 내 인생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가면 됩니다. 늦게 시작해도 괜찮습니다. 60대에 붓을 잡은 화가도 있고 70대에 첫 책을 낸 작가도 있습니다. 인생에는 늦은 시작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비교의 늪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단 하나입니다.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를 비교하는 것. 조금이라도 성장했다면, 조금이라도 나아졌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네 번째 지혜, 받아들일수록 가벼워진다.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을까? 이 질문은 끝없는 고통을 낳습니다. 그러나 이 안에서 내가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라고 물으면 마음의 작은 평화가 찾아옵니다. 사는 일에는 뜻대로 되지 않는 순간이 많습니다. 모든 걸 통제하려 하기보다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마음이 우리를 자유롭게 만듭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무상이라고 부릅니다. 모든 것이 변하고 모든 것이 흘러간다는 가르침입니다. 좋은 것도 변하고 나쁜 것도 변합니다. 받아들인다는 것은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실을 인정하고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찾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보니 알게 됩니다.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정말 적다는 것을. 날씨도, 남의 마음도, 심지어 내 몸의 변화도 완전히 통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통제할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내 마음가짐, 내 반응, 내 선택. 이것에 집중하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세상을 바꾸려 하지 말고 세상을 바라보는 내 시선을 바꿔보세요. 비가 오면 우산을 쓰면 됩니다. 비를 원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추우면 옷을 입으면 됩니다. 추위를 탓할 필요는 없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해결하려 노력하면 됩니다. 해결되지 않으면 받아들이면 됩니다. 이것이 인생의 지혜입니다. 받아들임은 체념이 아닙니다. 현실을 토대로 한 새로운 시작입니다. 강물은 바위를 만나면 돌아서 흘러갑니다. 그렇게 결국 바다에 도달하죠. 5번째 지혜, 작은 루틴이 나를 구한다. 절망 속에 있으면 모든 게 귀찮고 무의미해집니다. 하지만 삶은 작은 습관 하나에서 다시 시작됩니다. 아침 햇살을 맞는 것, 따뜻한 차 한 잔, 하루에 한 줄 일기를 쓰는 것. 이런 사소한 루틴들이 무너진 내 일상을 다시 세우는 기둥이 됩니다. 삶은 거대한 결심보다 작은 실천에서 회복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물 한 잔 마시기. 간단해 보이지만 이것조차 힘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세수하기, 양치하기, 옷 갈아입기. 이런 기본적인 일들이 우리 삶의 토대입니다. 특별한 루틴을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산책하기, 매일 같은 시간에 책 읽기, 매일 같은 시간에 차 마시기. 이런 작은 반복들이 우리에게 안정감을 줍니다. 변화무쌍한 세상에서 변하지 않는 것들, 그것이 우리의 닻이 됩니다. 루틴의 힘은 습관에 있습니다. 처음에는 의지력이 필요하지만 반복되면 자연스러워집니다. 그러면 에너지를 쓰지 않고도 할 수 있게 됩니다. 절망할 때는 복잡한 것보다 단순한 것이 좋습니다. 매일 감사한 것 3가지 적기, 매일 가족에게 안부 묻기, 매일 하늘 한 번 올려다보기. 이런 작은 것들이 모여서 하루가 되고 하루가 모여서 인생이 됩니다. 거창한 목표는 나중에 세워도 됩니다. 지금은 그저 하루를 무사히 보내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그 하루를 조금이라도 의미 있게 만드는 작은 루틴들. 이것이 회복의 첫걸음입니다. 6번째 지혜, 고립되지 않는다. 마음이 무너질 때일수록 우리는 혼자 있으려 합니다. 하지만 침묵은 절망을 더 크게 만듭니다. 말을 꺼내는 것, 누군가와 나누는 것, 그것만으로도 마음의 무게가 절반은 줄어듭니다. 혼자 감당하려 하지 마세요. 고통을 나눌 사람 하나만 있어도 인생은 달라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주변 사람들이 하나둘 떠나갑니다. 친구들도, 가족들도, 동료들도. 그래서 더욱 외로워집니다.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남아있는 사람들과 더 가까워져야 합니다. 깊은 대화를 나누고, 진솔한 감정을 표현하고, 서로를 위로하고. 우리 세대는 감정 표현에 서툴습니다. 특히 남자들은 더욱 그렇죠. 하지만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혼자 끙끙 앓지 말고 말로 표현해보세요. 요즘 힘들다, 외롭다, 슬프다. 이런 간단한 말이라도 하면 됩니다. 상대방이 뭔가 해결해주기를 바라는 게 아닙니다. 그냥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됩니다. 공감해주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됩니다. 혼자 있는 시간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완전히 고립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사회적 존재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에너지를 얻습니다. 가족이 있으면 가족과, 친구가 있으면 친구와, 이웃이 있으면 이웃과. 작은 만남이라도 소중히 여기세요. 때로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상담사나 심리치료사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부끄러워할 일이 아닙니다. 마음의 병도 몸의 병과 같습니다. 아프면 병원에 가듯이 마음이 아프면 전문가를 찾으면 됩니다. 고립은 선택이 아닙니다. 연결은 생존의 문제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을 때 우리는 더 강해집니다. 7번째 지혜, 몸을 먼저 돌본다. 마음이 아플 땐 정신만 붙잡으려 애씁니다. 하지만 의외로 몸부터 회복해야 합니다. 따뜻한 밥을 먹고 햇볕 아래 걷고 깊은 숨을 쉬는 것부터 다시 시작하세요. 몸이 먼저 회복되면 그 안에 있던 마음도 조금씩 따라 올라옵니다. 몸과 마음은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의 유기체입니다. 몸이 아프면 마음도 아프고 마음이 아프면 몸도 아픕니다. 절망에 빠지면 식욕도 없어지고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몸도 무거워집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긍정적인 생각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 몸부터 돌봐야 합니다. 제대로 된 식사를 하고 충분한 수면을 취하고 적당한 운동을 하세요. 산책은 특히 좋습니다. 밖으로 나가서 신선한 공기를 마시고 햇볕을 쬐고 자연을 느끼는 것, 이것만으로도 기분이 나아집니다. 운동은 천연 항우울제입니다. 몸을 움직이면 엔돌핀이 나옵니다. 이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듭니다. 무리할 필요는 없습니다. 집 주변을 천천히 걷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매일 조금씩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면도 중요합니다. 잠을 제대로 못 자면 모든 것이 비관적으로 보입니다.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음식도 마음에 영향을 줍니다. 인스턴트 음식보다는 정성스럽게 만든 음식을 혼자 먹더라도 상을 차려서 먹으세요. 몸을 돌보는 것은 자신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가 소중하다는 메시지를 몸에 전달하는 것이죠. 심호흡도 도움이 됩니다.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는 것, 이것만으로도 마음이 안정됩니다. 따뜻한 목욕이나 샤워도 좋습니다. 몸의 긴장을 풀어주고 마음의 무게도 덜어줍니다. 몸이 편해지면 마음도 편해집니다. 이것은 과학적으로도 증명된 사실입니다. 몸을 먼저 돌보세요. 8번째 지혜, 삶은 늘 예측 불가능하다.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내가 예상한 대로 흘러가진 않았습니다. 기대하지 않았던 만남이 인생을 바꾸고 예기치 못한 사건이 나를 새 길로 이끕니다. 지금 이 절망도 어쩌면 나를 어디론가 데려가는 시작일지 모릅니다. 이 인생을 돌아보면 정말 그렇습니다. 계획한 대로 된 것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그래서 더 흥미로웠습니다. 젊은 시절의 꿈들, 대부분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대신 다른 길이 열렸습니다. 때로는 더 좋은 길이. 예측 불가능함을 받아들이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미래를 완전히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면 지금 이 순간에 더 집중할 수 있습니다. 불확실성은 두려움의 원인이기도 하지만 희망의 근거이기도 합니다.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좋은 일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는 거죠. 계획은 세우되 집착하지 말아야 합니다. 방향은 정하되 고집하지 말아야 합니다. 물이 흐르는 대로 따라가면서도 자신만의 길을 찾아가면 됩니다. 세상은 너무 복잡합니다. 너무 많은 변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측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 복잡함 속에서도 일정한 패턴이 있습니다. 선한 일은 선한 결과를 가져오고 성실한 노력은 보상을 받습니다. 즉각적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예상한 형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돌아옵니다. 지금의 고통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젠가는 의미를 찾게 될 것입니다. 이 경험이 나를 더 깊이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예측 불가능함은 삶의 본질입니다.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즐겨보세요. 내일은 또 다른 이야기가 펼쳐질 테니까요. 9번째 지혜, 오늘 하루만 생각한다. 절망에 빠지면 평생을 생각하게 됩니다. 앞으로 평생 이렇게 살아야 하나 싶어집니다. 하지만 평생을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 하루만 생각하세요. 오늘 하루만 버티면 됩니다. 인생 전체를 짊어지면 너무 무겁습니다. 하지만 오늘 하루만 살아보자는 마음은 가볍습니다. 멀리 보지 말고
지금 할 수 있는 일에만 집중하세요. 오늘만 살아내면 내일은 조금 더 쉬워집니다. 내일 일은 내일 생각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쌓이면 한 달이 되고 한 달이 쌓이면 1년이 됩니다. 시간은 우리 편입니다. 하루하루 견디다 보면 어느새 회복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너무 멀리 보지 마세요. 오늘 밤만 잘 자면 됩니다. 내일 아침만 잘 일어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생각하면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시간의 소중함을 알게 됩니다.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것도 알게 되죠. 그래서 더욱 하루하루가 소중합니다. 과거를 후회하고 미래를 걱정하느라 현재를 놓치면 안 됩니다.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세요. 큰 일이 아니어도 됩니다. 작은 일이라도 좋습니다. 가족에게 안부 전화하기, 오래된 친구에게 연락하기, 좋아하는 음악 듣기, 맛있는 음식 먹기. 이런 소소한 일들이 하루를 만듭니다. 행복한 하루를 만들어줍니다. 미래에 대한 계획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계획 때문에 오늘을 희생하면 안 됩니다. 오늘을 잘 살아야 내일도 잘 살 수 있습니다.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다 보면 어느새 한 달이 지나고 한 해가 지나고 인생이 만들어집니다. 10번째 지혜,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안아준다. 잘 버티고 있는 자신에게 수고했다고 말해주세요. 못난 나, 흔들리는 나, 무기력한 나조차 지금 이 순간을 살아내고 있다는 것만으로 존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누군가의 위로보다 스스로를 향한 다정한 시선이 더 큰 힘이 됩니다. 자기 자신에게 가장 엄격한 사람은 자기 자신입니다. 남에게는 관대하면서도 자신에게는 가혹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자신에게도 친절해야 합니다. 왜 이렇게 못났을까? 왜 이렇게 약할까? 왜 이렇게 무능할까? 이런 말 대신에 이렇게 말해보세요. 그래도 여기까지 왔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다. 그래도 살아있다.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상처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것이 인간의 조건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많은 상처를 갖게 됩니다. 잃은 것도 많아지고 후회도 많아집니다. 하지만 그만큼 지혜도 생깁니다. 자신을 안아준다는 것은 자기 연민에 빠지는 것이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자신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장점도 인정하고 단점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하고 할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다정한 말을 해주세요. 오늘도 고생했다. 힘들었겠다. 그래도 잘 버텼다. 이런 말들이 마음을 따뜻하게 만듭니다. 자신을 격려하는 것이 남을 격려하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거울을 보면서 자신에게 미소를 지어보세요. 안녕. 오늘도 함께하자. 이렇게 말해보세요. 자신과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평생 함께 살아가야 할 동반자니까요. 그 동반자와 사이가 나쁘면 인생이 힘들어집니다. 마무리, 새로운 시작을 위하여. 인생은 늘 오르막과 내리막이 반복됩니다. 절망의 터널은 누구에게나 찾아오지만 끝이 있다는 것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미 많은 것을 이겨냈습니다. 어린 시절의 두려움도, 청년기의 방황도, 중년의 위기도 모두 지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도 지나갈 것입니다. 시간이 모든 것을 해결해주지는 않지만 적어도 견딜만하게 만들어줍니다. 절망은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의 전조일 수도 있습니다. 밑바닥을 친 후에야 다시 올라갈 수 있듯이 절망 후에야 진짜 희망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세월이 헛되지 않았듯이 앞으로 살아갈 세월도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아직 할 일이 많습니다. 사랑할 사람들이 있고 나눠줄 지혜가 있고 이루고 싶은 꿈이 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이 바로 새로운 시작의 시점입니다. 과거의 무게를 내려놓고 미래의 부담을 덜어내고 오늘 이 순간부터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작은 루틴부터, 작은 인사부터, 작은 미소부터. 이런 작은 것들이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듭니다. 기적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같은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같은 아픔을 겪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 아픔을
이겨낸 사람들도 많습니다. 우리도 그들처럼 이겨낼 수 있습니다. 시간이 좀 걸릴 뿐입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스스로에게 말해보세요. 오늘도 고생했다. 내일은 조금 더 나아질 것이다. 그 한마디가 당신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첫 번째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누가 대신해주는 삶은 없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이미 수많은 밤을 이겨내며 여기까지 온 사람입니다. 그러니 잊지 마세요. 당신은 충분히 잘 살아왔고 앞으로도 잘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절망 속에서 자신을 잃지 않는 것. 그것이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인생의 용기입니다. 당신의 그 용기를 누군가는 지금 이 순간 존경하고 또 응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10가지 지혜가 당신의 삶에 조용히 스며들어 내일을 견딜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느낌 한 조각이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내일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느낌 한 조각입니다. 인생이란 참 알 수 없는 길입니다. 어느 날은 걷는 길마다 꽃이 피고 어느 날은 멀쩡히 있던 삶이 무너집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상처받고 사랑했던 사람과 이별하고 삶의 방향을 잃은 채 한참을 헤맬 때가 있죠. 절망은 그렇게 소리 없이 우리 삶에 찾아옵니다. 우리는 그때 비로소 인생에 대해 진지하게 묻기 시작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되었을까? 이 어둠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오늘은 그런 절망의 한가운데에서 나를 다시 일으켜 세웠던 10가지 지혜를 나눠보려 합니다. 이 영상의 마지막 문장까지 함께 해주신다면 당신의 마음에도 작은 빛 하나 켜지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첫 번째 지혜, 모든 것은 지나간다. 한때는 도무지 끝나지 않을 것 같았던 아픔도 시간이 흐르니 결국 기억 속 먼지처럼 사라졌습니다. 가장 괴로운 감정도 가장 깊은 절망도 시간이라는 강을 건너면 흐려집니다. 이것은 고대 페르시아의 왕들이 반지에 새겨 넣었던 문구입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기쁠 때는 겸손하게, 슬플 때는 희망을 품게 하는 지혜의 말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여러 번의 절망을 경험합니다. 어떤 때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어떤 때는 건강을 잃고, 어떤 때는 꿈을 잃습니다. 그 순간에는 세상이 끝난 것 같고 앞으로 평생 이 고통을 안고 살아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돌이켜보면 그렇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아픔은 서서히 무뎌졌고 새로운 희망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더라도 견딜 만한 무게가 되었습니다. 자연을 보면 이 진리를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춥고 긴 겨울이 와도 봄은 반드시 옵니다. 폭풍우가 몰아쳐도 언젠가는 맑은 하늘이 됩니다. 밤이 아무리 깊어도 새벽은 찾아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일도 지나가고 나쁜 일도 지나갑니다.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그것을 받아들이면 마음이 한결 편해집니다. 두 번째 지혜, 절망은 나를 다시 보게 한다. 삶이 평온할 때는 몰랐습니다. 무엇이 소중한지, 나는 누구였는지. 그런데 바닥에 떨어져 보니 나는 처음으로 진짜 나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절망은 삶을 깨뜨리는 것이 아니라 가장 깊은 곳에서 나를 성찰하게 합니다. 옛 그리스의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말했습니다. 검토받지 않은 삶은 살 가치가 없다. 절망의 시간이야말로 내 삶을 깊이 들여다보는 소중한 기회입니다. 평생 바쁘게 살아오면서 놓쳤던 것들이 보입니다. 가족과 함께한 소소한 시간들, 친구와 나눈 진솔한 대화들, 혼자만의 고요한 순간들, 이런 것들이 정말 소중했구나 하고 깨닫게 됩니다. 돈도 명예도 아니었습니다. 사람이었고, 관계였고, 마음이었습니다. 당신이 지금 슬픈 이유는 마음 깊은 곳에 여전히 꿈과 희망이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완전히 포기한 사람은 슬프지도 않습니다. 슬픔이 있다는 것은 아직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세 번째 지혜, 남과 비교하지 않는다. 그 사람이 잘 되는 것처럼 보여도 그 속에도 말 못할 고통이 있습니다. 겉으로 화려해 보이는 인생도 내면은 얼마나 흔들리는지 알 수 없습니다. 비교는 절망의 시작입니다. 삶의 속도는 모두 다르고 인생엔 정해진 답이 없습니다.
남보다 늦게 피는 꽃이 더 진한 향기를 품듯 당신의 삶에도 반드시 때가 옵니다. 요즘 세상은 비교하기 쉬운 세상입니다. SNS만 켜도 남의 행복한 모습들이 가득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편집된 삶입니다. 고통과 슬픔은 감추고 행복한 순간만 보여주는 것이죠. 비교하는 마음이 들 때는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저 사람도 나와 같은 인간이다. 기쁨도 있고 슬픔도 있을 것이다. 완벽한 사람은 없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나는 내 인생의 주인공이라는 것. 다른 사람의 인생을 부러워할 시간에 내 인생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가면 됩니다. 늦게 시작해도 괜찮습니다. 60대에 붓을 잡은 화가도 있고 70대에 첫 책을 낸 작가도 있습니다. 인생에는 늦은 시작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비교의 늪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단 하나입니다.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를 비교하는 것. 조금이라도 성장했다면, 조금이라도 나아졌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네 번째 지혜, 받아들일수록 가벼워진다.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을까? 이 질문은 끝없는 고통을 낳습니다. 그러나 이 안에서 내가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라고 물으면 마음의 작은 평화가 찾아옵니다. 사는 일에는 뜻대로 되지 않는 순간이 많습니다. 모든 걸 통제하려 하기보다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마음이 우리를 자유롭게 만듭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무상이라고 부릅니다. 모든 것이 변하고 모든 것이 흘러간다는 가르침입니다. 좋은 것도 변하고 나쁜 것도 변합니다. 받아들인다는 것은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실을 인정하고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찾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보니 알게 됩니다.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정말 적다는 것을. 날씨도, 남의 마음도, 심지어 내 몸의 변화도 완전히 통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통제할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내 마음가짐, 내 반응, 내 선택. 이것에 집중하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세상을 바꾸려 하지 말고 세상을 바라보는 내 시선을 바꿔보세요. 비가 오면 우산을 쓰면 됩니다. 비를 원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추우면 옷을 입으면 됩니다. 추위를 탓할 필요는 없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해결하려 노력하면 됩니다. 해결되지 않으면 받아들이면 됩니다. 이것이 인생의 지혜입니다. 받아들임은 체념이 아닙니다. 현실을 토대로 한 새로운 시작입니다. 강물은 바위를 만나면 돌아서 흘러갑니다. 그렇게 결국 바다에 도달하죠. 다섯 번째 지혜, 작은 루틴이 나를 구한다. 절망 속에 있으면 모든 게 귀찮고 무의미해집니다. 하지만 삶은 작은 습관 하나에서 다시 시작됩니다. 아침 햇살을 맞는 것, 따뜻한 차 한 잔, 하루에 한 줄 일기를 쓰는 것. 이런 사소한 루틴들이 무너진 내 일상을 다시 세우는 기둥이 됩니다. 삶은 거대한 결심보다 작은 실천에서 회복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물 한 잔 마시기. 간단해 보이지만 이것조차 힘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세수하기, 양치하기, 옷 갈아입기. 이런 기본적인 일들이 우리 삶의 토대입니다. 특별한 루틴을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산책하기, 매일 같은 시간에 책 읽기, 매일 같은 시간에 차 마시기. 이런 작은 반복들이 우리에게 안정감을 줍니다. 변화무쌍한 세상에서 변하지 않는 것들, 그것이 우리의 닻이 됩니다. 루틴의 힘은 습관에 있습니다. 처음에는 의지력이 필요하지만 반복되면 자연스러워집니다. 그러면 에너지를 쓰지 않고도 할 수 있게 됩니다. 절망할 때는 복잡한 것보다 단순한 것이 좋습니다. 매일 감사한 것 3가지 적기, 매일 가족에게 안부 묻기, 매일 하늘 한 번 올려다보기. 이런 작은 것들이 모여서 하루가 되고 하루가 모여서 인생이 됩니다. 거창한 목표는 나중에 세워도 됩니다. 지금은 그저 하루를 무사히 보내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그 하루를 조금이라도 의미 있게 만드는 작은 루틴들. 이것이 회복의 첫걸음입니다. 여섯 번째 지혜, 고립되지 않는다. 마음이 무너질 때일수록 우리는 혼자 있으려 합니다. 하지만 침묵은 절망을 더 크게 만듭니다. 말을 꺼내는 것, 누군가와 나누는 것, 그것만으로도 마음의 무게가 절반은 줄어듭니다. 혼자 감당하려 하지 마세요. 고통을 나눌 사람 하나만 있어도 인생은 달라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주변 사람들이 하나둘 떠나갑니다. 친구들도, 가족들도, 동료들도. 그래서 더욱 외로워집니다.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남아있는 사람들과 더 가까워져야 합니다. 깊은 대화를 나누고, 진솔한 감정을 표현하고, 서로를 위로하고. 우리 세대는 감정 표현에 서툴습니다. 특히 남자들은 더욱 그렇죠. 하지만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혼자 끙끙 앓지 말고 말로 표현해보세요. 요즘 힘들다, 외롭다, 슬프다. 이런 간단한 말이라도 하면 됩니다. 상대방이 뭔가 해결해주기를 바라는 게 아닙니다. 그냥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됩니다. 공감해주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됩니다. 혼자 있는 시간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완전히 고립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사회적 존재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에너지를 얻습니다. 가족이 있으면 가족과, 친구가 있으면 친구와, 이웃이 있으면 이웃과, 작은 만남이라도 소중히 여기세요. 때로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상담사나 심리치료사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부끄러워할 일이 아닙니다. 마음의 병도 몸의 병과 같습니다. 아프면 병원에 가듯이 마음이 아프면 전문가를 찾으면 됩니다. 고립은 선택이 아닙니다. 연결은 생존의 문제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을 때 우리는 더 강해집니다. 7번째 지혜, 몸을 먼저 돌본다. 마음이 아플 땐 정신만 붙잡으려 애씁니다. 하지만 의외로 몸부터 회복해야 합니다. 따뜻한 밥을 먹고 햇볕 아래 걷고 깊은 숨을 쉬는 것부터 다시 시작하세요. 몸이 먼저 회복되면 그 안에 있던 마음도 조금씩 따라 올라옵니다. 몸과 마음은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의 유기체입니다. 몸이 아프면 마음도 아프고, 마음이 아프면 몸도 아픕니다. 절망에 빠지면 식욕도 없어지고,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몸도 무거워집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긍정적인 생각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 몸부터 돌봐야 합니다. 제대로 된 식사를 하고, 충분한 수면을 취하고, 적당한 운동을 하세요. 산책은 특히 좋습니다. 밖으로 나가서 신선한 공기를 마시고, 햇볕을 쬐고, 자연을 느끼는 것. 이것만으로도 기분이 나아집니다. 운동은 천연 항우울제입니다. 몸을 움직이면 엔돌핀이 나옵니다. 이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듭니다. 무리할 필요는 없습니다. 집 주변을 천천히 걷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매일 조금씩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면도 중요합니다. 잠을 제대로 못 자면 모든 것이 비관적으로 보입니다.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음식도 마음에 영향을 줍니다. 인스턴트 음식보다는 정성스럽게 만든 음식을 혼자 먹더라도 상을 차려서 먹으세요. 몸을 돌보는 것은 자신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가 소중하다는 메시지를 몸에 전달하는 것이죠. 심호흡도 도움이 됩니다.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는 것. 이것만으로도 마음이 안정됩니다. 따뜻한 목욕이나 샤워도 좋습니다. 몸의 긴장을 풀어주고 마음의 무게도 덜어줍니다. 몸이 편해지면 마음도 편해집니다. 이것은 과학적으로도 증명된 사실입니다. 몸을 먼저 돌보세요. 8번째 지혜, 삶은 늘 예측 불가능하다.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내가 예상한 대로 흘러가진 않았습니다. 기대하지 않았던 만남이 인생을 바꾸고 예기치 못한 사건이 나를 새 길로 이끕니다. 지금 이 절망도 어쩌면 나를 어디론가 데려가는 시작일지 모릅니다. 인생을 돌아보면 정말 그렇습니다. 계획한 대로 된 것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그래서 더 흥미로웠습니다. 젊은 시절의 꿈들, 대부분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대신 다른 길이 열렸습니다. 때로는 더 좋은 길이. 예측 불가능함을 받아들이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미래를 완전히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면 지금 이 순간에 더 집중할 수 있습니다. 불확실성은 두려움의 원인이기도 하지만 희망의 근거이기도 합니다.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좋은 일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는 거죠. 계획은 세우되 집착하지 말아야 합니다. 방향은 정하되 고집하지 말아야 합니다. 물이 흐르는 대로 따라가면서도 자신만의 길을 찾아가면 됩니다. 세상은
너무 복잡합니다. 너무 많은 변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측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 복잡함 속에서도 일정한 패턴이 있습니다. 선한 일은 선한 결과를 가져오고 성실한 노력은 보상을 받습니다. 즉각적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예상한 형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돌아옵니다. 지금의 고통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젠가는 의미를 찾게 될 것입니다. 이 경험이 나를 더 깊이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예측 불가능함은 삶의 본질입니다.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즐겨보세요. 내일은 또 다른 이야기가 펼쳐질 테니까요. 9번째 지혜, 오늘 하루만 생각한다. 절망에 빠지면 평생을 생각하게 됩니다. 앞으로 평생 이렇게 살아야 하나 싶어집니다. 하지만 평생을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 하루만 생각하세요. 오늘 하루만 버티면 됩니다. 인생 전체를 짊어지면 너무 무겁습니다. 하지만 오늘 하루만 살아보자는 마음은 가볍습니다. 멀리 보지 말고 지금 할 수 있는 일에만 집중하세요. 오늘만 살아내면 내일은 조금 더 쉬워집니다. 내일 일은 내일 생각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쌓이면 한 달이 되고 한 달이 쌓이면 1년이 됩니다. 시간은 우리 편입니다. 하루하루 견디다 보면 어느새 회복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너무 멀리 보지 마세요. 오늘 밤만 잘 자면 됩니다. 내일 아침만 잘 일어나면 됩니다. 그 다음은 그 다음에 생각하면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시간의 소중함을 알게 됩니다.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것도 알게 되죠. 그래서 더욱 하루하루가 소중합니다. 과거를 후회하고 미래를 걱정하느라 현재를 놓치면 안 됩니다.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세요. 큰 일이 아니어도 됩니다. 작은 일이라도 좋습니다. 가족에게 안부 전화하기, 오래된 친구에게 연락하기, 좋아하는 음악 듣기, 맛있는 음식 먹기, 이런 소소한 일들이 하루를 만듭니다. 행복한 하루를 만들어줍니다. 미래에 대한 계획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계획 때문에 오늘을 희생하면 안 됩니다. 오늘을 잘 살아야 내일도 잘 살 수 있습니다.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다 보면 어느새 한 달이 지나고 한 해가 지나고 인생이 만들어집니다. 10번째 지혜,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안아준다. 잘 버티고 있는 자신에게 수고했다고 말해주세요. 못난 나, 흔들리는 나, 무기력한 나조차 지금 이 순간을 살아내고 있다는 것만으로 존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누군가의 위로보다 스스로를 향한 다정한 시선이 더 큰 힘이 됩니다. 자기 자신에게 가장 엄격한 사람은 자기 자신입니다. 남에게는 관대하면서도 자신에게는 가혹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자신에게도 친절해야 합니다. 왜 이렇게 못났을까? 왜 이렇게 약할까? 왜 이렇게 무능할까? 이런 말 대신에 이렇게 말해보세요. 그래도 여기까지 왔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다. 그래도 살아있다.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상처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것이 인간의 조건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많은 상처를 갖게 됩니다. 잃은 것도 많아지고 후회도 많아집니다. 하지만 그만큼 지혜도 생깁니다. 자신을 안아준다는 것은 자기 연민에 빠지는 것이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자신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장점도 인정하고 단점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하고 할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다정한 말을 해주세요. 오늘도 고생했다. 힘들었겠다. 그래도 잘 버텼다. 이런 말들이 마음을 따뜻하게 만듭니다. 자신을 격려하는 것이 남을 격려하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거울을 보면서 자신에게 미소를 지어보세요. 안녕. 오늘도 함께하자. 이렇게 말해보세요. 자신과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평생 함께 살아가야 할 동반자니까요. 그 동반자와 사이가 나쁘면 인생이 힘들어집니다. 마무리, 새로운 시작을 위하여. 인생은 늘 오르막과 내리막이 반복됩니다. 절망의 터널은 누구에게나 찾아오지만 끝이 있다는 것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미 많은 것을 이겨냈습니다. 어린 시절의 두려움도, 청년기의 방황도, 중년의 위기도 모두 지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도 지나갈 것입니다.
시간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지는 않지만 적어도 견딜 만하게 만들어줍니다. 절망은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의 전조일 수도 있습니다. 밑바닥을 친 후에야 다시 올라갈 수 있듯이 절망 후에야 진짜 희망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세월이 헛되지 않았듯이 앞으로 살아갈 세월도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아직 할 일이 많습니다. 사랑할 사람들이 있고, 나눠줄 지혜가 있고, 이루고 싶은 꿈이 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이 바로 새로운 시작의 시점입니다. 과거의 무게를 내려놓고, 미래의 부담을 덜어내고, 오늘 이 순간부터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작은 루틴부터, 작은 인사부터, 작은 미소부터. 이런 작은 것들이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듭니다. 기적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같은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같은 아픔을 겪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 아픔을 이겨낸 사람들도 많습니다. 우리도 그들처럼 이겨낼 수 있습니다. 시간이 좀 걸릴 뿐입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스스로에게 말해보세요. 오늘도 고생했다. 내일은 조금 더 나아질 것이다. 그 한마디가 당신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첫 번째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누가 대신해주는 삶은 없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이미 수많은 밤을 이겨내며 여기까지 온 사람입니다. 그러니 잊지 마세요. 당신은 충분히 잘 살아왔고 앞으로도 잘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절망 속에서 자신을 잃지 않는 것. 그것이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인생의 용기입니다. 당신의 그 용기를 누군가는 지금 이 순간 존경하고 또 응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10가지 지혜가 당신의 삶에 조용히 스며들어 내일을 견딜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느낌 한 조각이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내일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